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 시간에는 아주 귀하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GBC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이사장님이시고요. 또 소망 글로벌 회장님이신 강석창 회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석창입니다. 네.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소망 글로벌보다는 소망 화장품, 꽃을 든 남자라는 이런 문구에 더 오히려 귀가 솔깃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꽃을 든 남자 CEO이시죠. 소망 화장품. 요즘에 한국에서는 또 새로운 화장품이 많이 히트를 쳐서 제가 들은 기사로는 20여 년간 100억 이상을 120억을 기부를 하셨다라는 거로 아마 신문에도 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회장님 원래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네, 원래는 없었죠. 그러신데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게 되셨어요? 뭐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소망 화장품을 창업했고 꽃을 든 남자로 제품이 많은 히트를 쳤고요. 네. 그 다음에 7년 전에 회사를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현재는 미네랄 바이오라는 회사를 또 인수해서 하게 됐고 저희가 매출액의 1%를 기부하게 되면서 네. 저희가 개인으로 기부하던 것에서 기부 금액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요, 이게 기부라는 것이 사실 한 번, 두 번 하면,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하지 20여 년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특별한 어떤 이유라도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 직장 생활할 때는 네. 기독교 방송이 그때 어려워서 광고가 안 들어오고 하는 걸 보고 네. 그 좀 돕겠다는 생각으로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방송을 가봤는데 네. 방송국이라고 보기엔 너무 좀 판자집 같더라고요. 네. 새 얻어서 살고 있을 정도로 거기를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조금씩 돕는 마음으로 하는 네. 그때 제가 참석해서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신라 망가를 통해서 눈을 못 보는 사람들 네. 그분들을 좀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회사의 매출의 1%를 기부하게 됐는데 네. 그것은 이 세상 회사들이 부가가치세라는 걸 내죠. 매출액의 10%. 그렇죠. 네, 그런데 1% 정도는 하나님께 내야 되지 않나. 이익이 안 나더라도 기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95년도부터 네. 매출의 1%를 내면서 금액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사업 쪽은 잘 모르니까요. 1%인지 10%인지 말씀하셔도 제가 사실 감이 없는데요. 사업하시다 보면은 그때 20년을 꾸준히 하셨다면 그러면 사업이 그렇게 20여 년 동안 꾸준히 잘 되셔서 1%를 내셨을까라는 사실 궁금증도 좀 생겨요. 네, 어떠셨어요? 잘 돼서 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네. 기업들이 세상 회사들도 그 부가가치세는 잘 안 돼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기업들은 잘 되든 안 되든 1% 정도는 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저희 순이익이 한 30%쯤 되더라고요. 네. 매출액 1%고. 네네. 근데 뭐 중간에 어려서 못 낸 적도 있었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화장품이 저희가 어느 정도 성장했었는데 네. 그 화장품 유통이 바뀌면서 저희가 주로 판매하던 종합 화장품 매장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네. 그 미샤, 더페이샵, 스킨푸드 이렇게 브랜드샵이 생기면서 네네. 저희가 팔 수 있는 매장이 하나둘씩 줄었군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이 매장을 내야 된다 생각하면서 투자 금액이 네.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네. 매출액 1%를 못하게 됐는데 네. 지나놓고 보니까 그냥 그걸 계속하고 네. 그 뷰티 크레딧이라는 결국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았는데 네. 그걸 차라리 안 하고 그때 한참 히트쳤던 다나한 제품에 좀 더 광고를 했었다면 네. 그게 훨씬 더 성공했을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성공하신 또 회장님이신데 또 지나간 그런 시절에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일종의 회장님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있으셨던가 봐요. 뭐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당연히 매출액 1% 기부한다 했으면 네. 그 말씀 끝까지 해야죠. 그래도 다 예.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근데 뭐 이제 그 매출액 1% 그러면 얼마 안 커 보여서 네. 근데 지나고 그러니까 순이익의 30%가 훨씬 더 커 보이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순이익의 30% 바꿔서 네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소망 글로벌을 하면서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해외 사업에서
아직까지는 이익이 많이 안 났는데 네. 이제 작년부터 해외 사업이 이제 아파트도 분양이 잘 되고 호텔도 이제 잘 돼서 최근에 이제 그 기부액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소망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들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원래 화장품은 잘 몰랐고요. 네. 관심도 좀 없는 편이었고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새롭게 만드셨던 거고 저는 네. 원래는 이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사실 IMF 전후로 네. 그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일을 했었고요. 네. 그때 이후로 한국은 부동산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해외로 진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했었고, 네네. 그다음 몽골에서 상가를 지었고, 네. 최근에는 클락에서 호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해외 사업 하시는 것이 화장품이 아니라 그런 건축에 관한 거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은 화장품 지금 한참 한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미바 그 비비크림과 또 홍진영이 선정하는 그 300만 뷰를 돌파하는 가장 유명한 화장품 라인이 있잖아요. 네, 예. 지금 그것은 그럼 미네랄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네, 건가요? 새롭게 인수한 회사고 네. 이 회사는 제가 만든 회사는 아닌데 네. 이수 회장님이라는 분이 약 12년 전에 네. 만드셨고 제가 2년 전에 네.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회사는 뭐 한때 그 탤런트로 유명하신 이영애 씨가 인수를 해서 네네. 잠시 운영했었던 회사로 더 알려진 회사긴 한데 하여튼 아이들이 요즘 그 아토피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네. 근본적으로 이 아토피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이수 회장님이 이 이온 칼슘이라는 미네랄을 가지고 처음에 뭐 좀 약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것이 약으로 만들려면 뭐 10년 이상 또 금액도 몇백억 투자해야 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뭘로 해볼까 하다가 이 스킨 뿌리는 몸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만들게 된 게 이 회사의 시작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화장품 회사인지 제약 회사인지 상당히 헷갈렸었는데 네. 고객들이 두껍게 그 책자로 후기가 돼 있는 걸 보고 또 제가 세미나도 많이 열어봤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고객들이 이런 피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 피부, 뭐 어른들 피부에서 네. 여러 가지 피부 고민들이 많은데 네. 이것들이 이 화장품을 쓰고 이 스킨만 쓰고 많이 개선된 사례를 보고 네네.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회장님께서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화장품 사업도 있지만 물론 이제 건강에 관한 그런 것도 사업을 또 인수하시게 되고 더 발전시키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요. 원래 화장품에 관심을 없으셨고 하실 생각을 못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계기였나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하게 된 것은 건강에 나빴기 때문에 네. 제가 원래 덕상고를 제대로 나왔다면 은행에 들어갔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은행원이 됐었을 거고. 네네. 근데 은행원보다는 제가 눈이 또 너무 건조하고 오래 앉아 있고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저는 아이디어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늘 저는 그런 건축하실 생각을 줄 알았더니 또 그거 했었습니다. 아니시고 은행원이 네, 되실 건축도 뻔했군요. 뭐 제가 건물을 짓고 이런 건설 회사보다는 어떤 부동산, 분양 사업 네. 이런 쪽에 관심 많았고 근데 어쨌든 이 화장품에서 소망 화장품은 광고를 잘한 걸로 많이 유명하죠. 네. 제가 화장품을 잘 만든 화학 전공은 아니었는데 네네. 이 제품이 고객한테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느냐 15초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안종환 씨를 모델로 썼고 네. 김혜수 씨, 네. 한가인 씨 모델을 참 잘 썼다. 네. 그리고 15초 동안에 굉장히 그 고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광고 카피로 다가서서 네. 그때 당시 뭐 태평양 LG 그 다음번에 시판에서 제가 3등으로 저희가 매출이 한 1,300억 가까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와. 거꾸로 뭐 잘 나갔던 2등에서 한 10등까지 주리아, 피어리스, 라미 뭐 굉장히 큰 회사들은 네. 반대로 매출이 다 줄어들어서 없어진 정말 회사들이 오랜만에 많습니다. 듣는 네. 오랜만에 듣는 그런 브랜드 네임이에요. 주리아 피어리스 얘기 들으니까 네. 근데 그런 지금 회사를 방송 잘 들으시는 기억을 분은 못 하시잖아요. 나 기억나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저도 기억나는 게요. 이 꽃을 든 남자 그 광고했던 기억이 좀 나요. 문구가
남자가 화장을 해? 뭐 이런 문구가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센세이션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광고보다도 지금 홍진영 씨가 유튜브에 본인이 사용한 화장품을 소개를 하면서 전혀 이 회사와 상관없이 이게 완판됐다는 그런 광고를 저도 회장님과 인터하기 전에 저도 이미 동영상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뷰가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이렇게 회사를 하시고 또 성공하시고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회장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사업가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고 또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하시나가 궁금해요. 처음에 어쨌든 건강이 나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뭐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런 교회 다닐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장로님들 보면 다 이게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몸이 아팠다든지 어쨌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서 네.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몸이 약해서 지푸라기라도 짓고 싶은 심정이었고 뭐 독산고 다니다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둘 정도로 건강도 굉장히 나빠지니까 안 좋으셨으니까요. 뭔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뭔가 절대자한테 의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저는 뭐 기독교뿐 아니라 뭐 불교 뭐 여러 가지 기타 종교도 많이 이게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조인기 목사님의 그 창세기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사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업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공할 것 같고 와. 또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네. 그런 것들이 참 그 조인기 목사 설교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네, 또 그때 가장 필요하셨던 그런 부분을 또 그 목사님께서 또 채워주시지 않나 하나님 말씀을 네, 통해서. 그래서 네. 뭐 그것 때문에 기부를 한 것보다도 어쨌든 저는 누군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원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국민일보에서 그 기아대책기구에서 국민일보를 통해서 나온 기사 내용에서 네. 아프리카의 어려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불과 네. 1~2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고 비참하게 사는 그런 내용을 보고 네. 기아대책기를 돕기 시작했고 또 기아대책만이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딴 데로는 NGO들이 종교가 있으면 불교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힌두교도 못 들어가겠죠. 네. 근데 여기는 이미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한테 지원하는 식으로 NGO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신로아 만가 통해서 또 제가 또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이 있어서 두 군데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도록 안 도와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도 키워주시고 또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일을 또 도우시는 그런 선교사님까지도 지원하시는데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신문에서 그 벽에 그 기부하시는 분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벽을 한번 본 것 기아대책의 같아요. 플란트로피라고 그러셨군요. 뭐 고액 네. 기부자들 쭉 이렇게 나는데 네. 거기 이제 처음에 한 5번째가 6번째로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써 있을 때 20여 년 동안 100억을 기부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때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더 많이 기부를 하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부를 하셨다고 네, 뭐 아직 말씀드렸어요. 조금 늘어서 한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늘어서 120억이요. 그러시군요. 네. 회장님 그러시면 조금 전에 이제 눈이 많이 안 좋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강에 관한 책도 쓰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그래서 책을 쓰셨었죠? 그때 저희 브랜드가 꽃을 든 남자였었기 네. 때문에 꽃을 든 남자의 건강 지혜라는 네. 그런 책을 썼었고요. 네. 제가 건강이 나빠서 책을 많이 읽어봤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물을 많이 먹고 저는 많이 체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안 좋아졌죠. 그 원래 물에 체하면 약도 없다던데. 맞습니다. 제가 그 금식도 한 일주일 정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물을 많이 마셨더니 몸에 금식할 땐 소금을 못 먹잖아요. 네. 소금을 못 먹는데 물을 또 많이 먹으니까 몸 안에 염분이 부족해가지고 그거 아주 정말 힘들게 안 좋죠. 금식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상식이 많이 없는데 네. 이게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보통 책에는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 그럽니다. 네. 저는 평상시에 200ml도 먹으면 체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다는 개념은 운동해서 땀을 많이 흘릴 때 여름에는 좀 많이 먹어도 되고 네. 또 실질적으로도 이
위장이 너무 튼튼하시면 위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좋은데 저는 밥 먹을 때 물 조금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버려요. 위산이 다 묽어져 버리잖아요. 아, 이게 모든 그러시군요. 건강 책자가 사람에 따라 틀린데 음, 거의 일방적으로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 물이 몸에서 적체가 되죠. 네.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500ml만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은데 보통 500ml도 안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물 대신에 네. 콜라 먹고 커피 커피 마시고. 먹고 이게 문제인데 네. 그런 건 오히려 건강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2000ml가 아니고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음료 대신에 물로 대체해서 너무 물이 먹기 전에 억지로 먹으면 그게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물 먹고 싶은데 아시네요. 네네. 네, 그 제목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물 하니까 또 미네랄이 또 생각나는데 네. 지금 개발하시고 계시고 이미 출시되어 나와 있는 화장품이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 특히 칼슘이 가장 피부에 좋다라는 그런 구절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접목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만든 건 아니라서 네. 원래 미네랄이 보니까 금속이더라고요. 네.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미네랄인데 원래 화장품을 만들 때는 이 미네랄을 제거하는 게 시작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화장품의 어떤 철분도 미네랄이거든요. 몸의 영양소 중에 하나죠. 네. 근데 화장품 만들 때는 이런 걸 없애는 게 먼저인데 거꾸로 이걸 집어넣는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이수구 회장님이라는 분이 원래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이게 먹어서 좋으니까 발라서도 좋겠지 해가지고 그걸 주성분으로 아, 넣은 그렇군요. 회사더라고요. 제가 신기해서 근데 이게 뭐 말이 돼?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걸로 정말 피부가 좋아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 건강책자 만든 지가 이제 거의 15년이 돼 가는데 네. 그때 뭐 비타민부터 뭐 단백질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미네랄은 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5대 영양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그 건강 강의를 하고 있죠. 아, 그러세요? 전에도 네. 좀 했지만 예, 네. 최근에는 제목을 좀 바꿔서 창세기로 바라본 아토피 치유법 이러한 제목으로 네. 이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제목을 제가- 들으니까 창세기를 알면 아토피가 치유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막 맞습니다. 오는데. 창세기로 돌아가면 네. 원래 에덴 동산에 아토피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성경책에. 아토피만 없었던 네. 게 아니라 아마 암도 없었을 것 같고 네. 중풍도 없었을 것 모든 병이 없었죠. 아, 네. 네, 더욱이 아토피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아토피 없었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아토피라는 용어도 없었거든요. 저희도 없었죠. 예, 근데 이게 그때랑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다 인스턴트화되고 네. 콜라 사이다 그때 많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죠, 사실은. 네네. 그리고 야채 과일 다 오염된 농약 막 걱정 때문에 껍질 다 까먹고 네. 예, 그다음에 그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부분 아파트. 지금 여기 보니까 나무로 지었다 그래가지고 네. 이 집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네. 다 세면으로 짓는데 네. 세면으로 짓는 집은 세면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독이라는 맞아요. 얘기를 붙이잖아요. 네. 거기 살면 아토피가 있는 애들은 점점 더 심해지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건강책자 쓰신 작가분 아드님이 아토피가 네. 굉장히 심해서 네. 어디 가서 살면 양평 가서 살아요.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 가 살면 아토피가 낫고 시내 아. 나오면 다시 또 심해지고. 네. 그럼 아토피는 왜 생겼는지 그냥 답이 나오죠. 아, 그 환경. 그러시군요. 그리고 네네. 그 엄마 작가분이 그 아기를 가졌을 때 뭘 많이 드셨냐면 네. 햄버거, 피자, 네. 콜라 사이다를 진짜 많이 드셨답니다. 아, 지금 회장님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네, 이 건강에 관한 얘기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회장님 괜찮으시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곡 있으시면 제가 한 신청곡으로 한 곡 들려드릴게요. 아, 네. 찬양이요? 네, 말씀해 신청곡도 주시면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날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참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참 마음이 편하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